다만 RAG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SFT로 모든 걸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섞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RAG를 일단은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성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해준 다음에 답변의 퀄리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SFT나 RLHF를 추가해가지고 점점 RAG 때 사용했던 데이터를 추가하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는 SFT vs RAG라는 이슈입니다. 이 둘 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SFT랑 RAG는 이제 SFT는 Supervised Fine Tuning의 약자고요. RAG는 Retrieve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입니다. 둘 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둘 다 LLM의 성능을 올리기 위한 방법론들인데요. 이 두 개가 사실 벌시스라고 써놨지만 두 개가 꼭 대립되는 건 아니고 둘 중에 뭘 사용해야 되는지 두 기술이 어떤 게 포인트가 있는지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LLM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LLM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뭔가 성능이 찝찝하다 이럴 때 이걸 개선시키기 위한 방식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입니다. 사실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강화학습을 사용하는 RLHF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일단 좀 약간 논외라서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거의 무조건 쓴다고 봐야 되니까 약간 좀 빼고 그거 빼고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upervised fine tuning이라는 말은 supervised가 관리가 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기준을 준다는 거니까 supervised라는 거는 사람이 원하는 방식의 질문과 응답을 딱 정해놓고 자 질문 봐봐 이거야 너가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강제로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라고 이런 거를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원하는 질의응답 세트를 주고 그 방향으로 학습을 해서 그런 답변들을 잘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데이터 퀄리티가 영향을 많이 주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세트가 많을수록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RAG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retrieve, 검색, augmented, 증가된 이런 뜻이거든요. generation인데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augmented, 가지고 generation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추가적인 데이터는 주로 knowledge base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로 되게 좋은, 잘 정리된 데이터가 있는 그 데이터를 참고해서 답변을 한다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군가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면접에서 질문을 했어요. 답변하는데 그냥 내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는 거랑 옆에 컴퓨터를 켜놓고 또는 옆에다가 위키피디아를 켜놓고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옆에 위키피디아를 펴놓고 질문을 들으면 위키피디아 보면서 여기 참고해서 하면 되겠다고 참고해서 답변을 하는 이게 RAG랑 컨셉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 LLM의 성능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장단점도 있고 그 다음에 방식의 차이가 좀 극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살펴볼 건데 우선 첫 번째 SFT, Supervised Fine Tuning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시 데이터인데요. 보시면은 문장의 감정을 분류하세요. 가능한 분류는 긍정, 부정, 중립입니다. 라고 하는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저 인스트럭션은 뭐냐면 프롬프트에 입력으로 들어가요. 프롬프트에 입력으로 맨 위에 이제 인스트럭션을 줍니다. 그러면은 LLM이 읽고 오케이. 문장의 감정 분류하라고? 오케이. 가능한 분류는 3개. 그 3개 중 하나 답변해야지. 그리고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서 기분이 좋아. 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 긍정을 아웃풋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학습을 해요. 이게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에서는 인스트럭션, 뭘 해야 되는지와 그때의 질문, 그리고 그때의 답변. 이 세 가지가 정의가 저런 식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식의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학습하는 방식을 인스트럭션 튜닝이라고 해서 저기의 인스트럭션은 문장의 감정을 분류하세요가 되고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이런 것도 되고 다음 문장을 번역하세요. 이런 것도 됩니다. 다음 문단을 요약하세요.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작업들 약간 느낌이 오실 수도 있는데 앞에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버트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얘기했던 기존에 있었던 다운스트림 태스크 기존의 분야에서 했던 번역, 요약, 분류 이런 것들이 인스트럭션에 정확하게 정의가 되고 그거에 대한 인풋 아웃풋 요 세트를 학습을 합니다. 요 세트를 학습을 해가지고 이미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내가 답변하고 싶은 내가 요약하고 싶은 내가 번역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데이터셋을 잘 구축해서 SFT를 시키면은 컴퓨터가 이 질의응답에 맞는 답변을 할 수 있게 명확하게 학습이 되는 그러니까 정말 정답의 방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런 걸 많이 하면 얘는 이제 어떤 문장을 주면은 감정을 기가 막히게 분류한다 이거예요. 저런 데이터들을 엄청 많이 학습을 시키면. 그래서 이제 성능을 올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SFT 같은 경우에 이슈가 뭐가 있냐면 SFT를 하면 가이드가 있으니까 당연히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좋긴 한데 너무 많이 넣으면 차라리 나은데 조금밖에 안 넣잖아요. 그러면은 그 조금의 가이드에 너무 치중해서 얘가 그 조금만 학습한 그것밖에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관련된 질문이 들어왔을 때 학습을 충분히 해야 이거저것을 응용해서 답변을 할 텐데 배운 게 되게 조금밖에 없으면 거기에만 딱 매몰돼서 답변을 합니다. 이런 걸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LLM이 오버피팅이라는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기존의 AI에서 오버피팅이라고 하면 트레이닝 데이터에 여기 있는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하는 이 데이터에 너무 딱 그 데이터의 답변만 하고 이걸 벗어나면 답변을 잘 못하는 이런 뉘앙스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답변의 성능 자체가 그렇게 막 애매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SFT를 할 때 성능이 잘 나왔냐,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져 있는 데이터가 좋은 답변이냐. 예를 들면 SFT 할 때 번역이라고 칠게요. 번역을 하는데 번역 세트가 전문 번역가가 한 거 vs 파파고고로가 한 거 아니면은 챗GPT로 한 거, 이런 번역 퀄리티에 따라서 당연히 학습하는 성능이 디펜드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문장이 번역인데 전문적인 번역, 예를 들면 만약에 AI 논문을 번역한 거다, 또는 뭐 의학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의학적 소견을 번역한 거다, 또는 영미권 소설을 번역한 거다, 이러면 되게 그 표현도 미묘하고 그걸 되게 잘 알아서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의 퀄리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이 잘 됐니? 라고 했을 때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SFT만 쓰는 것보다는 여기에 플러스 사람이 좋아하는 휴먼 프리퍼런스를 RLHF나 DPO 같은 강화학습 방법들이 있어요. RLHF는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이라고 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이 나는 이 답변이 좋아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런 방식으로 이 사람이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답변의 퀄리티를 조금 더 높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써가지고 성능을 올려요. 그래서 이제 SFT만 하는 거라기보다는 RLHF 같은 것도 함께 쓰는 게 있고, 당연히 저 RLHF는 학습이 비용이 더 많이 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능을 끌어올려야 LLM이 의미가 있으니까 저런 것들까지 해서 최대한 학습이 잘 되게끔 많은 실험을 그리고 많은 리소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RAG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쿼리라고 여기 하죠. 질문을 줘요. 인풋 프롬프트를 LLM에 입력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이 논문의 뭐 첫 번째 주장을 잘 요약해서 알려줘,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럼 이 논문 첫 번째 뭐 이런 것들을 얘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논문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논문이 없어요. 그럼 얘는 이 논문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논문을 챗GPT 같은 경우에 첨부를 할 수 있어요. 첨부를 하게 된다는 거는 논문 PDF 파일을 얘한테 준 다음에 자, 이 논문을 잘 보고 질문에 답변을 딱 활용해, 이런 식으로 그런 문서 집단을 구축을 해놔요. 널리지 베이스라 부릅니다. 그 널리지 베이스에 지식을 잘 저장해놔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저장을 해놓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잘 찾을 수 있게 잘 구분해서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보통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쓰고요. 어쨌든 그런 잘 정리된 데이터를 준 다음에 입력이 들어오면 그 입력이 가장 관련이 높을 것 같은 그 질문에, 사용자가 넣은 질문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거를 찾아서, 내가 만들어 놓은 곳에서 찾아서 그걸 보고 답변을 합니다. 제가 아까 비유했을 때 우리가 면접에서 질문을 들었는데 여기 이제 띄워놓고 보면서 답변하는 거라 얘기했잖아요. 띄워놓고 볼 때 내가 머릿속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질문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게 내가 지금 준비한 것 중에 뭐지? 이런 걸 보면서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RAG를 굉장히 잘 쓰면 잘 찾아서 답변을 주기 때문에 답변 퀄리티가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면접에 뭔가 질문이 들어왔어요. 내가 여기서 찾아. 그럴 때 첫 번째로 내가 찾고 있는 여기 데이터에 면접자의 질문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죠. 두 번째, 내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야 여기 파트를 참고하면 되네를 알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축하는 널리지 베이스의 퀄리티와 그리고 그 널리지 베이스를
잘 찾아서 내가 이게 이거랑 유사하구나를 찾아서 하는 거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뭐 굳이라기보다는 따지자면 하나 더 있죠. 그것을 빠르게 찾는 것까지. 예를 들면 면접을 답변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10초밖에 없어요. 10초 동안 생각하고 답변을 하래요. 근데 10초 안에 못 찾았어. 그럼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분야입니다. 다만 엄청난 장점은 아까의 SFT로도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이걸 공부를 다 해놔가지고 질문하면 바로바로 답변하면 제일 좋죠. 근데 우리가 바로바로 답변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일단 계속해서 학습을 하기가 힘들고요. 두 번째는 학습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우리가 공부하는데 뭐 보자마자 바로바로 알 수 있고 이러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면접 볼 때 참고를 해도 된다라고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 그리고 참고 자료만 잘 구성해 놓으면 좀 더 편하게 답변할 수 있죠. 이러다 보니까 RAG라는 기능을 만들어 두면 사용자도 너가 원하는 문서 보고 답변해 줄게. 또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 잘 갖고 있으니까 우리 데이터로 답변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성능이 많이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그냥 때로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잘 구축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답변의 퀄리티가 어떻게 되느냐를 전부 다 데이터 자체의 특성을 보면서 고려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학적인 질문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의학적인 질문을 할루시네이션이 포함된 답변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그대로 수행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거냐. 법에 관련된 걸 물어봤을 때 법에 관련된 답변을 하는데 그게 내가 이 나라의 조항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 답변을 그냥 쿨하게 했을 때 할루시네이션 생겼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RAG를 써도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되게 어렵고요. 또 하나는 RAG의 데이터를 구축할 때 예를 들면 법이라고 하면 법 쪽의 사람이 그거를 잘 정확한 응답을 할 수 있게 또 데이터 구성을 해줘야 답변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데이터를 RAG하고 하면 잘 된다가 아니고 그 잘 되게 만드는 데이터 구축하는 것도 일이고 구축한 거를 빠르게 찾는 것도 일이고 잘 찾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다. 하지만 SFT에 비교했을 때는 필요한 데이터 양이 좀 적긴 해요. SFT는 데이터를 정말 많이 넣어야 그게 충분히 트레이닝이 되는데 RAG는 데이터가 적든 많든 어쨌든 사용만 할 수 있으면 내가 들어온 입력과 유사한 그런 데이터만 있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비용적으로나 접근성 면에서 RAG는 훨씬 유용합니다. RAG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SFT로 모든 걸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섞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RAG를 일단은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성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해준 다음에 답변의 퀄리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SFT나 RLHF를 추가해가지고 점점 RAG 때 사용했던 데이터를 추가하고 피드백하고 다시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순환을 점점 하면서 피드백을 돌면서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게 비용도 효율적이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RAG를 처음에 많이 시작해서 SFT를 넘어가서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RAG보다 SFT가 비용이 훨씬 더 비싸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엔비디아 GPU를 상당히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SFT는 허들이 좀 큽니다. 대신에 답변 퀄리티를 내가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장점도 있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내가 어떤 모델을 어떻게 RAG를 해서 쓰느냐로 처음에 좀 튜닝도 하고 어느 정도 프롬프트도 이제 해가면서 성능을 좀 내게끔 만들어 두고 SFT를 하면서 성능을 끌어올려 두면서 RLHF까지 도입을 해가지고 성능을 점점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고 이 선순환이 돌려면 데이터가 계속 쌓여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도 좀 바이럴이 되면서 많이 써야 되는 이게 선순환이 돌면은 웃기게 데이터도 늘지만 사용하는 리소스도 늘어요. 그에 따라. 왜냐면 사용량이 늘어나면 GPU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쉽지 않은 건데 이 사이클이. 근데 어쨌든 이 사이클을 타면은 AI를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언젠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빅테크 회사를 다 여기 뛰어들어가지고 오픈 AI도 적자고 구글도 엔트로픽도 적자이지만 이런 쪽에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다 이게 그래도 언젠간 킬링 서비스 그리고 AI 에이전트 이런 것들과 함께 좀 더 좋은, 좀 더 많은 일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자본을 쫙 빨아들여서 그 다음 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더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 RAG, SFT 이런 것들, LLM과 SLM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면 내가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 채널에 이제 앞으로 RAG와 SFT를 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도 컨텐츠로 쭉 올라가니까 한 번씩 보시면서 아, 이런 식의 컨셉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저런 걸 저렇게 구현할 수 있구나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또 재밌게 컨텐츠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